BYD가 또 깎았다. 이건 할인이 아니라 경고장이다. BYD가 또다시 가격을 내렸다. 솔직히 이젠 뉴스도 안된다. 킴플러스 실탱. 주요 모델 대부분이 출시가보다 30% 가까이 싸게 팔린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이거다. BYD는 지금 차를 파는 게 아니라 시간을 사는 중이다. 표면적으로는 점유율을 위한 공격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속내를 보면 다르다. BYD는 지금 이익을 깎고 있다. 마진을 희생해서라도 공장을 돌리고 협력망을 유지하고 무너지는 걸 막는 중이다. 이건 그냥 마케팅이 아니다. 그냥 팔기 위한 전략이 아니다. 이건 기업이 산업과 함께 쓰러지지 않기 위해 쓰는 생존 전술이다. 중국 전기차 산업은 지금 벽에 부딪혔다. 내수 시장은 포화 상태고 소비 여력은 떨어지고 있다. 부동산 불황, 청년 실업, 보조금 축소가 동시에 터졌다. 거기에 유럽은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고 미국은 IRA로 중국산을 아예 차단하고 있다. 게다가 트럼프까지 다시 나오면서 분위기는 더욱 얼어붙었다. 이 상황에서 BYD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다. 싸게 팔아서라도 재고를 털고 생산 라인을 계속 돌리는 것. 왜냐? 멈추면 협력사가 무너지고 공급망이 붕괴되고 산업 전체가 흔들리니까. 싸게 팔면 팔수록 적자가 커진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게 지금의 BYD다. 테슬라는 270억 달러의 현금을 쥐고 버틴다. 하지만 BYD는 다르다. 물량은 많지만 이익은 갈수록 줄고 있다. 지금 BYD는 자전거처럼 달리지 않으면 쓰러지는 구조다. 브레이크를 잡는 순간 끝난다. 그래서 이건 가격 전쟁이 아니라 체력전이다.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의 싸움.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이 싸움의 끝이 어딘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다. BYD의 선택은 전기차 산업 전체의 컨디션을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다. 가장 강한 기업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면 나머지 기업은 어떤 상황일까? 그리고 그 파장은 어디까지 번질까? 이건 하나의 회사 문제가 아니다. 중국 전기차 산업의 구조적 위기 그리고 전 세계 공급망의 판이 흔들리는 신호다. 놓치면 안 된다. 이건 분명히 경고다. 유럽은 맞고 미국은 끊었다. 중국 전기차 갈 데가 없다. BYD가 가격을 깎는 이유? 중국 안에서 안 팔리니까. 근데 진짜 문제는 중국 밖에서도 팔 데가 없다는 것이다. 먼저 유럽. 2024년 말 유럽연합은 중국 전기차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겉으론 보조금으로 가격 왜곡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간단하다. 중국 전기차 너무 싸게 잘 만들어서 위협적이다. 폭스바겐, 르노, 피아트? 국가 산업이자 자존심이다. 그런데 BYD, 니오, 샤오펑이 반값에 치고 들어오니 이건 경제가 아니라 국방 차원에서 막는 거다. 그리고 미국. IRA는 중국산 배터리, 부품 들어간 전기차에 대해 세액 공제를 아예 배제시켰다. 거기다 트럼프가 다시 나타났다. 2025년 들어 그는 중국 전기차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중국산 전기차는 미국을 침투하는 디지털 무기다. 그리고 곧바로 나왔다. 최대 60%의 징벌적 관세 검토, 중국산 부품을 통째로 제한하는 새로운 제재법 준비 중. 이쯤 되면 수출은 단순히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상 봉쇄 상태다. 내수는 포화, 수출은 차단. 공장 돌릴 물량이 없다. 그래서 지금 BYD는 중국 전기차 전체는 싸게라도 팔아서 공장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 몰려있다. 그 결과가 뭔가? 전 세계적으로 가격 덤핑 압력이 폭발하고 있다. 중국이 물건을 안고 쓰러지느니 싸게라도 풀겠다는 것. 그럼 이 여파는 누구한테 오나? 바로 우리 한국이다.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이 기회일까 위기일까? 중국 전기차의 붕괴는 양면성을 갖는다. 하나는 리스크. 중국향 비중이 높은 2차전지 소재 기업들, 예를 들어 LFP 관련 밸류체인에 깊이 연결된 업체는 타격을 피하기 어렵다. 중국 내수 부진은 그대로 한국 밸류체인의 수요 감소로 이어진다. 하지만 동시에 기회도 있다. 중국이 빠진 자리에 누가 들어가느냐? 바로 한국이다. 미국과 유럽은 지금 중국을 배제한 새로운 공급망을 절실히 찾고 있고 한국은 이미 IRA 파트너, EU 배터리 동맹 안에서 신뢰받는 국가다. 특히 미국의 픽3 전기차 제조사들은 이제 중국 없는 배터리 조달을 고민 중이다. 이건 기회다. 단 조건이 있다. 빠르게, 민첩하게 정치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지금 중국 전기차 산업은 출구가 없다. 공장은 넘치고 수요는 줄고 출구는 봉쇄됐다. 이건 구조의 문제다. 그리고 구조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 BYD가 깎는 건 단순한 가격이 아니라 이대로 가면 우린 끝장난다는 신호다. 그 신호를 우리는 반드시 읽어야 한다. 3. 니오 샤오펑 리오토 브랜드는 있어도 이익은 없다. 니오 샤오펑 리오토. 한때는 중국 전기차의 미래였고 글로벌 투자자들의 희망이었다. 중국의 테슬라, 전기차 유니콘, 기술 혁신의 아이콘. 말이 많았고 기대는 더 많았다. 그런데 지금 이 셋의 주가를 보면 말이 달라진다. 2021년 고점 대비 70% 이상 빠졌다.
투자자들이 단순히 식은 게 아니라 신뢰를 철회한 상태다. 니오는 아직도 한 대 팔 때마다 손실을 본다. 2025년 1분기 기준 차량당 이익은 사실상 0에 수렴한다. 재고는 쌓이고 생산은 줄지 않고 R&D는 계속 불타고 있다. 이쯤 되면 기술력으로 버티는 기업이 아니라 기술로 적자 확대 중인 기업이라고 봐야 한다. 샤오펑은 자율주행 기술로 이름을 날렸지만 시장 반응은 점점 냉담해진다. 멋은 있는데 탈 이유가 없다. 마케팅은 혁신적인데 실사용자 평가는 밋밋하다. 매출은 늘었는데 영업손실은 더 커졌고 2024년 전체 실적도 여전히 마이너스다. 리오토는 SUV 전략으로 중산층을 잡으려 했지만 신모델 부재 가격이나 전쟁의 브랜드 가치가 무너졌다. 고급 브랜드로 포지셔닝했지만 싸게 팔기 시작한 순간 그 무게감은 사라졌다. 이들 기업의 공통점은 뭘까? 간단하다. 많이 팔아도 돈을 못 번다. 기술은 있어도 수익 모델은 없다. 브랜드는 있지만 체력은 없다. 더 무서운 건 구조다. 니오, 샤오펑, 리오토는 오랜 기간 중국 정부의 보조금에 기대 성장해왔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중국 정부는 수익 없는 기업에는 더 이상 돈을 안 푼다. 이제는 살릴 기업과 버릴 기업을 구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셋은 점점 지원 리스트 바깥으로 밀려나는 중이다. 여기에 트럼프가 올해 복귀하면서 더 힘들어졌다. 니오와 샤오펑, 리오토 모두 미국에 상장되어 있다. 과거에는 글로벌 자금을 끌어들이는 통로였지만 이제는 위험 요소로 낙인찍힐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는 이미 중국 전기차에 대해 디지털 안보 위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정책 하나만 바뀌어도 이들 기업은 미국 시장과 자금에서 동시에 밀려날 수 있다. 이건 단순한 기대주들의 실망이 아니라 중국 전기차 중견 기업들의 구조적 몰락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신호다. 버티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 자금력, 수익 모델, 글로벌 확장력. 지금 이 셋은 그 어느 것도 확실하지 않다. 그리고 이 파장은 절대 중국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이들과 협력한 배터리 업체, 부품사, 투자기관, 그리고 이들 종목을 담은 글로벌 ETF까지 모두가 타격을 받는다. 이건 단순한 주가 하락이 아니다. 전기차라는 환상의 해체다. 4. 전기차는 정말 미래인가? 아니면 중국이 만든 착시였나? 전기차는 미래라고 했다. 환경을 살리고 석유를 대체하고 자동차 산업을 뒤엎을 기술 혁신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 미래를 가장 먼저 현실로 만든 나라는 단연코 중국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 중국 전기차 산업이 싸게라도 팔아야만 유지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BYD는 이익을 포기하고 물량을 던지고 있고 니오와 샤오펑은 기술력 있는 좀비 기업이 되었으며 시장 전체는 보조금이 끊기자 고꾸라지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이유는 간단하다. 전기차 산업의 성장이 시장의 힘이 아니라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에 기반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난 10년 동안 전기차를 키우기 위해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었다. 구매 보조금, 세제 혜택, 충전소 인프라 구축 지원, 지방정부의 생산 유치 전쟁, 모든 게 맞물려 만들어낸 건 수요가 아니라 착시였다. 수요가 있어서 공급이 늘어난 게 아니라 공급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걸 감당하기 위해 수요를 보조금으로 끌어낸 거다. 그 결과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장면이다. 팔려야 하는 전기차는 넘쳐나고 사줄 사람은 없다. 남는 건 재고, 적자, 구조적 한계뿐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전기차가 진짜 자립적인 산업이 되기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점이다. 자율주행은 아직도 불안전하고 충전 인프라는 지역 격차가 심하고 배터리 원가와 안전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기술적으로도 산업적으로도 아직 성숙기에 진입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시장은 그걸 이미 미래의 정답으로 프레이밍해버렸다. 그리고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달린 중국은 이제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다. 이쯤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한다. 전기차는 정말 미래인가? 아니면 전기차는 중국이 만들어낸 가장 정교한 착시였던 건가? 누구도 전기차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진 않는다. 문제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느냐다. 중국식 방식은 확실히 아니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한국의 기회 혹은 경고 이 불안정한 판에서 살아남는 법. BYD는 가격을 깎고 니오는 팔아도 손해고 샤오펑은 기술만 남았다. 중국 전기차 산업이 한창 뜨겁던 시절 많은 투자자들이 이렇게 말했었다. 중국은 이미 전기차에서 글로벌 넘버원이다. 하지만 2025년 지금 우리는 완전히 다른 질문을 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이 판에서 우리는 어디에 서야 하는가? 먼저 냉정하게 현실을 보자. 중국 전기차의 몰락은 한국에게 기회이자 리스크다. 기회부터 이야기하자. 중국이 흔들리면 미국과 유럽은 새로운 배터리 파트너를 찾아야 한다. 그들은 공급망을 D-차이나 해야 하니까. 그 중심에 들어갈 수 있는 나라? 바로 한국이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같은 배터리 빅3,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LNF 같은 소재 업체들은 중국 대신 미국 IRA와 EU CRMA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게다가 한국은
중국과 달리 정치 리스크가 낮고 기술 신뢰도가 높고 글로벌 OEM과 협업 경험도 많다. 즉 중국이 자빠질수록 한국이 대체제다라는 인식은 점점 강해진다. 실제로 IRA 발효 이후 한국 배터리 소재 기업들의 미국 수출은 빠르게 늘고 있다. 이건 단기 트렌드가 아니라 구조적 이동이다. 하지만 동시에 경고도 분명하다. 중국향 비중이 높은 기업들, 특히 LFP 배터리 저가형 전기차 밸류체인 기업들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중국 내 전기차 수요가 줄고 가격 전쟁이 심화되면 한국 기업들도 출혈 경쟁에 말려들 수 있다. 특히 CATL과 BYD가 가격 덤핑을 통해 수출을 시도할 경우 한국 중소형 부품사나 후반 기업들은 버티기 어려워진다. 즉 지금은 같은 전기차 테마 안에서도 종목 간 생존력이 극단적으로 갈리는 시기다. 어디가 중국과 엮여 있는가, 어디가 중국을 대신할 위치에 있는가, 그걸 구분해내야 한다. 마지막으로 투자자에게 전하고 싶은 말. 지금 전기차 시장은 누가 먼저 커지느냐의 게임이 아니라 누가 끝까지 살아남느냐의 게임으로 바뀌고 있다. 팔수록 손해보는 기업은 무조건 탈락한다. 브랜드가 있어도 이익이 없으면 살아남지 못한다. 중국은 그걸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 지금 그 무너진 자리에서 기회를 잡을 수도 같이 휘말릴 수도 있는 경계선에 서 있다. 그 선택은 바로 우리가 어디를 보느냐에 달려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다음 선택을 위한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진짜 전기차 시대는 누가 정답이었는가가 아니라 누가 끝까지 버티는가로 바뀌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통찰을 더 자주 보고 싶은 분들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굿바이.